자,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오전 11시 23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 끝내주게 많이 폭락을 하고 있죠. 2% 이상 코스피 코스닥 2% 이상 하락을 했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406짜리 기점으로 해서 422 중간값, 430 상단, 이렇게 박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400짜리를 이탈을 했죠. 요거 조금 이제 차트로 조금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선을 얘기를 할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보통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지금 조금 약간 박스 하단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61선까지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단 만약에 내일 시장 또는 내일 모레 시장을 통해서 61선을 만약에 빠르게 복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세는 위쪽 방향을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약간 조금 오늘 400 라인대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라인대를 살짝 깨고 이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만약에 61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역배열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역배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살짝 반등 줬다가 빠졌다, 반등 줬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 오늘을 기점으로 보세요. 일단 오늘 종목들별로 오늘의 저점이 이탈되는지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오늘 저점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시장 오늘 저점을 못 지켜주고 줄줄줄 흘러내릴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종가 또는 내일 이번 주까지 60일선을 살려놓고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위쪽 방향을 더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해외 시장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오히려 신고가 흐름이 나왔죠. 제가 나스닥하고 다우의 흐름 보면서 지금은 나스닥보다는 다우의 흐름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우, 나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우지수 산업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대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라인대에서는 한 번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줘야지만이 우리나라 시장도 들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선물은 박스권 하단을 잠깐 이탈을 했으되 나스닥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지만이 역배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변곡에 대한 부분은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그 부분이 결정되는 라인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까지 우상향이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죠. 어제도 장중에 1.6%를 찍은 상태에서 오늘 잠깐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죠. 뭐죠? 금융 섹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은 은행 섹터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을 갖고 있고 보험 섹터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서도 오늘 드디어 저희 은행주가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신고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왔다 갔다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저희 회원들도 언제쯤 절반 정도 수익 매도를 시켜드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바닥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돌파를 하고 나서는 항상 매물 소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이후에 재상승할 때 그때 따라잡아야지, 매물 소화 과정에서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보초 서가지고 또 들러리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바닥부터 해서 끌고 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신고가 흐름이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험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부분을 돌파를 냈어요. 돌파를 냈다가 돌파 이후에 뭐가 나오죠? 항상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은행주 섹터 말씀드렸죠.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 눌림이라는 게 뭐예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죠.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립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험 섹터의 종목들을 차라리 보셔라. 보험 섹터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 아직 많고, 은행주, 보험주, 그 다음에 카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 두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두 종목 빠르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나와라 쭉.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금리 상승 관련돼서는 항상 은행주, 보험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은행주는 먼저 치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섹터는 조금 한번 물러나서 관망을 하시고, 차라리 보험주 중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갖고 나온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카드 쓰면 뭐가 나오죠? 이자가 발생되죠. 이자가 발생되면 뭡니까? 금리 상승 관련된 수혜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에 대해서 잘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카드 최근에 어떻죠? 수급적으로 자,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자, 모양 어떻죠? 지금 역회된 숄더 나오고 있죠. 역회된 숄더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만들고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올랐을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눌릴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저는 차라리 매수 구간 때는 대략적으로 이 라인대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32,500원 라인대 이 정도 오면 땡큐 할 것 같아요. 이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죠. 지금 어떻죠? 와, 실적 미쳤죠. 지금 영업이익률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적 굉장히 좋고 배당 수익률 대략적으로 4% 이상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해서 보고 계시죠? 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대략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4.8% 정도 배당 수익률도 챙길 수가 있다. 배당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3월달, 4월달 제일 쌀 때가 3월달, 4월달이 되는 겁니다. 삼성카드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나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일기획이 뭐하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광고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소매 판매 지수, 즉 통계청 자료가 되는 거죠. 항상 단기적인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기 이상의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짜리 국채 수익률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 관련된 차트도 통계청 자료를 이용을 해서 중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앨런 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 자체도 중기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죠?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하면 광고가 많이 나가겠죠. TV 광고, 뭐 라디오 광고, 기타 광고들이 기존에 디플레이션이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광고를 많이 찍고 광고를 아무래도 많이 내보내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일기획 자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고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차트 어떻죠?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랐을 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재매수 하는 2번, 3번에 걸쳐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 나라 뿅. 실적 지금 일단은 배당 수익률 기본적으로 4% 이상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실적 부분 보면은 어떻죠? 미쳤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게 없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을 이번에 하락장, 박스권 횡보장, 조종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할 수 있는 시기로 저는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런 실적을 바탕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편입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유동성 장세, 즉 돈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 국면 이후에는 어떤 장세가 펼치자면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실적 자체가 펼쳐지게 되면 아무래도 저평가 우량주 중에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된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기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수급 어떻죠? 외국인들 미쳤습니다. 거의 외국인들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관들 최근에 팔아먹고 상승시킨 주체가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관 중에서 어떤 투자가들이 과연 제일기획을 매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자, 보면 어떻죠? 연기금이 들어왔죠. 지금 시장에 연기금이 팔아먹고 기관 투자가 계속해서 팔아먹다 했는데 팔아먹던 연기금이 다 어디 갔나요? 제일기획에 들어와 있네요. 맞죠? 맞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분명히 기회를 주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한 주체 중에 투신과 연기금이 제일기획은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동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들어오고 없던 연기금, 없던 투신이 제일기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실적 자체가 폭폭폭 증가가 되고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조정장에서도 불구하고 동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들 미쳤죠. 거의 오늘 미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금융주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팍팍팍 치고 나가기 때문에 회원들 나름대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종목들도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성격상 그런 종목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 리스크 관리 해드립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어떤 종목들은 치고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지만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장을 기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항상 바닥권에서 풍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모양을 갖춰놓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항상 바닥부터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자, 보혜양조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양조 오늘 장중에 몇 프로 갔나요? 11%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 이건 뭐 소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나름 자랑이잖아요. 오늘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보혜양조는 올랐다. 보혜양조를 추천한 이유는 뭐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엮여 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우리나라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장중에 11% 이상 올라갔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을 유심하게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고 어떤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밑에 보이시잖아요. 숫자 8번 문자로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해가지고 다 문자로 쏴드립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제 방송 유심하게 지켜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뭐 저희 쪽으로 회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열심히 하셔서 수익 잘 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성공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